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상희 배우님 배우 전에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배우 배우입니다. 상희 배우님 역시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배우인데 요즘 모더레이터를 많이 해요. 여러 뭐 일들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잘 할진 모르겠지만 또 오늘 또 이상희 배우님 날 아니니까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할 텐데 좀 재밌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짓궂은 농담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희 배우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은 없고 누나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재밌게 오늘 지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말을 줄이고 배우님과 이제 영화 보셨던 감독님들 모셔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환호성이 감독님. 또 그 다른 감독님분들 영화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네,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우님 및 감독님. 배우님을 아시더라도 일단 자기 소개는 있어야겠죠. 예, 배우님과 감독님들 소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꿈 연출한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서서 연출한 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높이뛰기 연출한 김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출한 황지입니다. 집이라는 게 이제 관객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이제 배우님들, 감독님들과 얘기하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관객분들도 질문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전이기 때문에 배우님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영화 다 보셨겠지만 저는 항상 상희 배우님과도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항상 이건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희 배우님 항상 영화에서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호흡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좀 그래도 신뢰되는 질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술자리에서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연기를 이렇게 준비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지 배우로서 저도 좀 궁금하고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유람 씨 연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상대 배우와의 호흡을 정말 잘하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일까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어떤 마음일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만 계속 생각한다. 독심술만 계속한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관객들 질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좀 손을 드실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하면 이렇게 들어서 약간 제가 딱 눈에 보이는 분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혼자 드셨어요.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는 분 목도리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영화 4편 볼 수 있게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높이뛰기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보다 보면 이제 시골 그 마을에 그 여름에 푸르른 풍경이랑 이런 새소리, 뭐 이렇게 물소리 이런 게 되게 많이 들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BGM이 삽입이 되는데 기타 소리로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유쾌한 장면들도 있고 해서 되게 그런 소리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의도하실 때 이제 기타 소리로만 이제 넣어야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넣으신 건지. 네. 네, 첫 번째 질문 받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처음에는 피아노 소리로만 하고 싶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하는, 제가 원래 밴드를 했었어가지고 강릉에서 그 같이 음악 감독을 해주신 분이 기타로만 하면 어떻겠냐를 들려주셨고,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피아노를 포기하기보다 더 좋은 걸 얻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피아노로만 하는 음악이었어요. 충분한 답변. 혹시 다음 질문 또 예. 예, 안경 쓰시는 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꿈을 이번에 세 번째 봤는데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아우 속이 아우 시원해. 감사해요. 네, 질문 맞아주세요. 두 배우분이 연기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 화면에서 클로즈업 되는 개미 한 마리라든지 아니면 피 한 방울이라든지 그런 색깔적인 걸 뭐 의미를 함축하고 싶어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그 이상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박정민이라는 인물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뭔가를 나타내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여름에 흘리는 땀방울 같은 것도 나오고 겨울 그 눈, 바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각 감독님들께서 이상희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도 한마디씩 덧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청문회 분위기가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될 때 일단은 조금 평소와 다른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이야기 중심의 직관적인 영화보다는 조금 더 제 나름대로에서는 뭐 좀 새로운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만들어 보지 않은 그런 영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무언가가 떠오르기보다는 뭐 이렇게 딱 함축할 수,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들이 드는 영화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아마도 그 요약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느낌, 받으신 느낌이 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덧붙여서 얘기를 더 해봤자 그런 것들은 어떤 영화 감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모로 이 정미라는 캐릭터가 느끼는 혼란과 우울과 방황이라고 하는 게 이 여름날의 그 상황과 이렇게 접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영화 속에 배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상희 배우님을 캐스팅한 데에는 처음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배우님과 하면 이 영화가 더 빛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찾았는데, 초심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상희 배우님이 딱 가장 이 연기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짜고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감독님들도 한번 왜 캐스팅했는지. 조금 긴데 원래 이제 배우를 잘 못 뽑고 있다가 이상희 배우 팬들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 노맨스랜드의 김상혁 감독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충칭서도의 조연출이었는데
그 김상혁 감독이 그때 당시에 영화에 이제 이상희 배우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희 배우가 있는데 한번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중국으로 자료 조사를 하려고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잠깐 이제 이상희 배우를 봤었고요. 그때 이상희 배우를 봤었을 때 이상희 배우가 이제 뭐 중국에 관련된 탈북자들이라든가 조선족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을 때 만났던 조선족 분인가 탈북자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논시를 되게 느끼셨고 뭐 그러고 이제 저는 배를 타러 갔고 이제 배를 타는데 배가 굉장히 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시설이 되게 열악해가지고 좀 많이 뭐 난민수용소처럼 되게 외롭고 좀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한 밤이나 한 새벽쯤에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다밖에 없고 깜깜한 바다밖에. 근데 이제 그 뭐 잠깐 보고 온 이상희 배우의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눈시울을 그렸던.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서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울고 있었 눈시울을 붉혔던 이상희 배우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택시에서 울고 있어서 바로 이제 전화해서 이상희 배우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략이 굉장히 좋았네요. 아, 예. 저는 그때 강릉에서 만들었었고 저는 처음 많은 사람들이랑 만든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를 뽑게 되잖아요. 강릉에 활동하는 배우도 없고 그러다가 엄마 역할로 나오셔야 되는데 강릉에서 이제 뭐 3, 40대 그 배우를 한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자 배우가. 그리고 아이들은 다 연기를 안 했던 친구들이고 그랬었고 아무튼 이제 주변에 물어봤죠. 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한 5명, 6명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다 전부 다 상희 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나야 봐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사진 보고 너무 젊으셔가지고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상희 씨를 얘기하셨고 그럼 만나서 결정해야겠다 해서 그 사당동에 작은 카페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딱 보고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엄마한테 느꼈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이고 그리고 청각장애인 역할을 해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났을 때 그게 조금 느낀 게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하자고 했었어요. 제가. 주변이 포석. 주변이 보서 얘기했습니다. 아, 예. 네, 저는 그 선생님 역할이 대사보다는 어떤 아우라로 이렇게 보여지는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이상희 배우님이랑 미팅에서 시나리오 얘기를 같이 하는데 배우님이 되게 사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도 이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한테서 그런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이 선생님, 제 영화에서 필요한 그 선생님의 그 어떤 감정들과 이 사람의 생활 이런 것들이 우선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진심이네요. 진심을 담아서 울고 진심을 담아서 주변인과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 관계라기보다는 또 그 충심 소설을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 영화제에서 저가 나오는 영화랑 같이 틀어서 집이 때 감독님도 뵀었어요. 근데 그때 상희 배우님은 뭐 그때 참석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못 물어보다가 그 충심 소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 촬영 자체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뭐 감독님한테도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근데 상희 배우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힘든 것도 좋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총심소서 찍을 때 그 다이어트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살을 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일정보다 이게 길어지면서 제가 자꾸 먹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고 고구마를 사서 고구마를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좀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다. 새벽에 몰래 라면 끓여 먹었어요. 아무튼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나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희가 압록강변 바로 근처에 있는 숙소에 있었는데 거기를 혼자 1시간 정도씩 산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바로 북한이 보이거든요. 바로 북한이 보이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강보다도 훨씬 좁고 바로 북한이 보이고 제가 걷는 그 산책로에 북한으로 이렇게 통하는 다리가 하나 있고 차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다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전쟁 때 부서졌던 다리가 있어요. 반 정도만 딱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전쟁 때 생겼던 어떤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건 그대로 보존하고 옆에 다른 다리를 하나 놓아놓은 상태인데 늘 다니던 길이었었는데 촬영 한 중후반부쯤에 제가 가다가 그 다리를 보고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차에 타서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제 처지가 그 반토막난 다리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지도 못하고 저기 있지도 못하고 그 압록강 위에 떠있는 그 반토막난 다리 같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 충심이라는 친구가 너무 가여워서 되게 많이 울다가 들어와서 고구마를 먹었거든요. 예. 그 기억이 나네요. 맘만 먹으면 월북도 가능했겠네요, 진짜로. 진짜 그 다리 옆에 계신 게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상희 배우님 팬이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인터뷰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예전에 직장 일을 하시다가 연기를 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영화를 연출하고 싶은데 지금 대학교에 가서 그냥 전망이 있는 과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영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상희 배우님께 어떤 경로로 연기를 하시게 됐고 뭐 학원을 다니셨다든가 아니면 오디션을 보셨다든가 그런 경로가 궁금하고 조언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DM도 받거든요. 그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런데 이게 제가 뭐 DM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답을 안 했어요. 우선 저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연기를 하려고 직장을 관둔 건 아니었어요. 직장이 너무 힘들었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선 관뒀고 관두고 나서 그러면 뭘 할까 했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영화를 만드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하고 싶었는데 연기가 저는 제일 해볼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 관뒀으니까 이제 연기를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였었는데 제가 외부인이라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게 겁없이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했던 것 같고, 연기 학원도 잠깐 다녔었는데 저는 연기를 잘 모르지만 그냥 불편했어요.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모든 학원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만난 어떤 선생님이 불편해서 그냥 나왔고, 그냥 다 저는 몸으로 좀 부딪히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바로 현장으로 나가려고. 그 많은 배우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필름 메이커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거 하면서 해서 저한테 데뷔작을 물으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뭐 어떤 시퀀스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럼 제대로 된 데뷔작이 뭐야라고 해도 제대로 된 장편을 찍었는데 그 영화는 완전히 묻혔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를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이후에 처음 나왔던 게 저의 데뷔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데뷔작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선은 말리고 싶어요. 우선은 말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마음이 들면 본인이 하겠죠. 저는 연기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하지만 선택은 다 본인이 하는 거고 그건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해서 별일도 아니고 좋은 답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제가 바로 그 앞에 예. 죄송해요. 제 눈에 딱 들어오신 분을 선택하는 거라.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인물들의 동선이 큰 것도 아니고 장면 안에서 두 인물들이 대사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화 같은데도 긴장감이나 뭔가 느껴져서 그게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연기할 때라든지 디렉팅 하실 때 이 사소한 움직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됐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하실 때. 그리고 인물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어머님이 좀 더 이렇게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디렉팅을 하셨는지랑, 제일 눈에 띄는 거 화면 비율이 조금 잘 안 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도적으로 하시는지. 네, 화면비가 4대3인데 4대3으로 한 이유는 일단 동성이 없고 두 인물의 대화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인물한테 집중을 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4대3으로 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큰 나무에 밑에 하나의 벤치에 두 인물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 이게 있었는데, 그 나무가 주는 어떤 저에게는 의미들이 있었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나무가 좀 더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4대3 비율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영화의 상에서 각 인물들이 감정이 어떤 대화가 바뀔 때,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하고 있지만 감정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둘이 분명 친해지는 시점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엄마한테 계속 경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경계를 조금씩 풀게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왔냐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순간들도 있고, 이런 감정의 기복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배우들이랑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배우분들이 되게 제가 의도했던 시나리오 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다 잘 캐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렉팅 어떻게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우분들이 잘해 주셨어요.
상희 배우님 연기할 때 좀 어떻게 했다는 걸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디렉팅 엄청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 되게 섬세하셨어요. 소품 하나하나에도 그 엄마 손목에 있는 아대 같은 것도 그 무거운 정수기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뭐 인대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낡은 듯한 뭐 모든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다 준비를, 단편이니까 하실 일이 많잖아요. 감독이 그걸 거의 하게 되더라고요. 독립 단편을 다 거의 준비하셨었고, 그리고 뭐 거리감부터 시작해서 어떤 느낌의 어떤 제스처였으면 좋겠다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주셨고, 저는 이제 그걸 잘 수행해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배님께서 정말 그 감독님께서 주시는 디렉션에 본인 것을 더해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좀 묻어갔죠. 아니 묻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배우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편집을 제가 했는데 그 반응을 연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응을 골라서 영화에 붙이는 게 사실 이렇게 내가 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면 그런 반응에 대한 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상희 배우님은 대사가 사실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안 쓸 게 없는, 다 쓸 수 있는 매 테이크마다 모든 컷에서 그런 어떤 이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배우한테.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공을 서로에게 돌리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네, 장면이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네, 저 분홍색 옷 입으신 분. 충심소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충심이가 그동안 계속 혼란스럽게 길 돌아다니고 떠들고 춥게 자고 그러다가 되게 전화 기록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지우고 창밖을 보다가 그 창밖을 찍고 있는데 그 앞으로 길을 건너잖아요. 그때 옆에 이렇게 지도도 보이고 그런 장면의 마지막에 이렇게 충심이 좀 안정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침착한 모습이 그냥 다른 뭐 남한이든 대한이든 불안할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계속 머물겠다 약간 그런 체념적인 태도인지 아니면 그냥 뭐 재수가 없었다 뭐 혹은 뭐 그랬다고 이렇게 털고 일어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를 어떻게 끝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충실이는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실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가갈 수 없는 지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뭔가 저는 제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그냥 코트를 입혀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트를 하나 입혀주는 거고 그냥 좀 멀리서 사라지는 걸 계속 지켜봐 주면서 제가 터치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영화도 그렇게 그냥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끝장면을 끝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아니면 높이 TV 감독님한테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셋이 그 숲속에서 놀잖아요. 그때 어떤 그림인지 일기인지를 보고 이제 진짜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뒤에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되는데 그 내용이 그래도 감독님이 어떤 걸 그런 유추를 한 건지 그런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그 스케치북 안에 뭐 일기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그 일기장인데요. 일기장 안에 내용은 아까
그 이후에 옷가게에서 그 주인공이 잡혔잖아요. 잡힌 때 담긴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는 일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던 거죠. 옷을 사러 갔는데 종업원이 그렇고 나도 용인처럼 배우를 받았고 거스름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줄까 말까 고민했지만 실제로는 전 줬어요. 네. 실제로는 그냥 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때 만들 때는 그랬죠. 이제 천재를 찢어서 줬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죠. 커서는. 네. 근데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종업원이 일부러 1,000원을 더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5,000원을 더 받잖아요. 근데 거스름돈을 일부러 더 주는 형태로 그랬는데 또 엄마는 그 1,000원을 돌려주라 그러고 그게 약간 제가 꿈꾸는 세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나쁜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그 옷가게 신이 그대로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저도 의문이 좀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이제 또 여기 맨 앞에 네, 저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충심소 높이뛰기 세계가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수자가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출을 하실 때 그 소재로 뭐 탈북자 아니면 노인 아니면 이렇게 그 장인분을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고 또 배우님에게는 이 배우전 4개 중에 3개가 그런 관련된 역할인데 그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이 아닐 때 이 인물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을 잘 보지 못하는. 근데 그러면 좀 더 연기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할 때 마음을 먹게 되신 이유나 아니면 그런 연기를 할 때 모티브 같은 거는 어떻게 떠오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들부터요.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저한테는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수자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았고 사실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폐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곳에서 본 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소재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그 아는 지인분이 탈북자 관련된 일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다가 시나리오를 하나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버렸다가 그러다 이제 자료조사를 하는 찰나에 이제 정도선 작가님의 실제의 꽃이라는 소설책을 읽었고 거기서 이제 충심이에 대한 얘기를 읽고 나서 충심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심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탈북자라는 뭔가 이런 테두리 안에서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작은 소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반적인 것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이라는 거는 없고 저한테는 그냥 내가 살아온 경험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 친구이지만 나와 다른 경험을 했으면 나한테는 놀라운 일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영화를 하면서 제가 충심소소 충심이 대본을 읽고서
뭐 어떻게 해서 감독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됐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제가 막 갑자기 되게 울컥했던 게 그 중국에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면 한 4일 정도를 관광을 시켜줘요. 그 4일 동안 관광할 때 발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는 데가 있었는데 조선말을 쓰니까 그냥 뭐 조선족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내가 만났던 그 친구도 충심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그런데 나는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근데 사실 그 친구가 만약에 충심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같이 준비하면서 그 감독님께서 같이 그 자폐아 친구들 등산하는 그게 있어요. 그 봉사 같은 건데 같이 한번 가자고 해서 가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어쩌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랑 어떤 관계가 있지 않고 엮여 있지 않아서 모르는 채로 단지 소수일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게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하면서 시각들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진유 감독님이랑 영화 할 때도 진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촬영 중반쯤에 감독님 어머니께서 오셔서 그 수박인가 화채를 한번 해주셨는데 감독님이 말씀하시던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맑으신 분이 진짜 아이같이 순수하게 맑은 우리 엄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안에서 찾아가야 되지만 이건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걸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상희 배우님 말대로 꼭 소수자로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 같이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알게 되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직업의 축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갑자기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 하나 받겠습니다. 여기 안경 끼시면 가운데. 예. 본인이란 걸 한번. 예, 맞아요. 저는 충심서서 감독님이랑 노출TV 감독님 그리고 상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충심서서는 오늘 처음 본 건 아니고 몇 번 봤었는데 어떤 압도감 같은 게 있는 작품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영화의 편집 방식이 시간 순대로 흘러간다는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런 편집 방식을 선택하셔서 의도하셨던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 가장 궁금하고 상희 배우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연기할 때 좀 끌어나가는데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피티 감독님께는 엄마랑 배드민턴을 하다가 아이가 넘어지는데 엄마가 괜찮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일 때 저는 그때 엔딩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강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거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엔딩으로 선택하셨던 가장 큰 이유 궁금합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그 선형적인 순서대로 이제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었고요. 시나리오를 계속 보고 나중에 스켜진 걸 보고 편집을 할 때 뭔가 이게
이렇게 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말고 뭔가 충심이의 삶처럼 뭔가 이게 충심이의 시간은 뭔가 찢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냥 뭔가가 그냥 영화 속에서 이렇게 와닿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찢겨진 상태의 그 시간 그대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있을 거다. 선생님에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렇게 편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그 엔딩 장면은 원래는 오프닝으로 생각하고 찍었던 장면이에요. 편집하면서 뒤로 간 거고, 제가 생각하는 오프닝의 형태, 영화의 오프닝은 그러니까 영화 속의 또 영화인 거죠. 함축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프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영화는 이런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고 영화를 시작하는 게 제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제 영화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군데 멈출 거고, 근데 또 생각하게 될 건데 또 걸어가다가 또 한 번 생각할 거예요. 를 알려주는 형태로 저는 오프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연출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영화고 이제 그거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설명이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엔딩으로 결정을 했고, 그게 좋은 이미지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찍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거의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영화를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영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정말 저한테는 되게 무형의 것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담길지 모르는데 어떤 감독님들의 색깔이나 혹은 뭐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이게 잘 버무려져서 영화에 그것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재밌고 또 하고 싶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독립영화 대스타, 우리 또 슈퍼대스타 이상희 배우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뭐 근황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거. 저 끝에 그 감독님부터. 예. 네, 근황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런 자리에서는. 네, 저는 이 영화가 졸업 영화였고 작년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나리오 쓰고 있고요. 그 높이뛰기 장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은 여자 소녀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리를 잃고 싶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구라서, 근데 그 안에 소외감을 느끼고 소리를 잃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비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잘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멘트인 거죠? 마지막 멘트입니다. 네, 이 배우전에 왔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 영화 나오는데 상희 씨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배우전에 빅디가 있어서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2012년도 작품인데요. 그 이상희 배우님 덕분에 올해 또 상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저 근황은 그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느라고 계속해서 그냥 사회생활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겨울쯤에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고, 지금 이제 후반 작업이 끝나서 그렇게 끝나고, 요새 또 이제 사드 막 이런 거라 가지고 아무래도 영화에 매진해서 영화를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작년 말쯤에 배우님이랑 같이 영화를 또 찍었거든요. 그 같이 나오는 김예은 배우님이랑 이렇게 자매 역할로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최근에 이제 후반 작업 다 마무리해서 이제 뭐또 다른 영화들을 이렇게 시나리오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늘 비슷하게 지내고 있고요. 오늘 여기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그리고 영화 감상해 주셔서 그리고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급하게 뛰어나오지 마시고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여기 계신 감독님들과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1층으로 나갈게요. 1층에서 잠깐 봬요. 정말 노련해요. 이런 일이 많나 봐요. 이 대스타답습니다. 네,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이 누나라고 해도 되나요? 누나처럼 안 보이겠지.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이겠지만 누나예요. 근데 누나도 동행 영화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했는데 작품에서 만난 적 없고 맨날 술자리에서만 봐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감독님들도 뭐 저희 둘을 뭐 같이 나오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희 배우님 이게 상희 누나 유유 매거진 있잖아요. 사인 여기다도 있나요? 안 했어요. 네, 사인도 친필 사인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포스터에다 사인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누구에게 드리느냐? 한 장은 이 작업 해주신 분한테, 사진 찍어주신 분한테 좀 이따 드릴 거고, 이거 두 개는 제가 좌석을 개인적으로 뽑습니다. 아, 저 몰라요. 뭐 이런 거 배열 이런 거 숫자 몰라요. 아,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자, 빨리. 이것도 오해 사니까 빨리. 자, 아이 4번. 있어요. 아이 4번. 예, 아이 4번. 감독님. 자, 그럼 다시 M 10번. 없어요. 이게 사실은요 누나가 다 찍은 번호예요. 근데 저는 진짜요? 누나 원래는 제가 저기 오기 전에 체크했는데 아닌 랜덤으로. 척하고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연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진짜 배우랑 배우가 즉석으로 두 진짜 제가요? 분만 안 보고 해야겠다. 진짜 몰라요. C8. 자, 빨리. 알파벳이 25. 예, 두 분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좀 이따 직접 지금 정말 저는 아무 저거 없이 하려고 했는데 하필 감독님 원래 자리를 다 뽑아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진짜로 우리 이상희 배우님의 배우전 GB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돌아서 로비로 잠깐 나오실 거니까 이 다음 영화 관객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질서 있게 앞에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